공화국 대한민국의 선택들 프롤로그 제1화 나라를 잃은 사람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사라졌습니다. 조약문에 옥새가 찍히고 황제가 퇴위하고 깃발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깃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부 이름을 잃은 사람들 1940년 경성의 어느 집 10살 소년 영수는 어머니에게 깨어났습니다. 학교에 늦는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영수는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표정을 봅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영수야, 학교 가면 선생님이 너를 다나카라고 부를 거야. 영수는 어리둥절합니다. 다나카? 내 이름은 김영수인데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창씨 계명이래. 이제 모든 조선 사람이 일본 이름을 가져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단다. 영수는 묻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뭐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집에서는 영수지만 밖에서는 다나카라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영수는 학교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아 중얼거립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학교 교실에서 일본인 선생은 차갑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제 일본 천황 폐하의 신민이다. 조선인이 아니라는 것이야. 오늘부터 조선말은 금지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조선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조선말을 쓰면 너희들이 말려야 한다. 갑자기 선생님이 영수를 부릅니다. 다나카.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선생은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나카 에이지. 영수는 움찔합니다. 부르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영수는 대답합니다. 하이. 선생은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이름을 말하라고 합니다. 영수는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다나카 에이지입니다.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누군지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다락방에 숨어 책을 봅니다. 할아버지가 몰래 숨겨둔 조선글 책입니다. 영수는 작게 읽습니다. 할아버지가 올라옵니다. 영수는 화들짝 놀라 책을 숨기려 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글이야. 영수는 묻습니다. 선생님은 일본 글이 우리 글이라고 했는데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수 나이 때 서당에서 이 글을 배웠다고,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합니다. 깃발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름이 사라지는 거지. 너처럼 할아버지는 영수에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다나카라 해야 한다.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된단다. 내가 김영수라는 것을,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2부 싸운 사람들 같은 시대를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견뎠고 어떤 이는 싸웠습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 근처 두 청년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이다. 오늘 독립선언을 한다. 한 청년은 불안해합니다. 일본 경찰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하지만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누군가 외칩니다. 조선 독립 만세! 함성이 퍼져나갑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학생도, 농민도, 상인도, 여성도, 노인도 모두가 외칩니다. 조선 독립 만세. 그러나 총소리가 함성을 막습니다. 한 청년이 쓰러집니다. 다른 청년이 달려갑니다. 쓰러진 청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립니다. 조선 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7,500명이 죽었습니다. 1만 6천 명이 다쳤습니다. 4만 6천 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오지 않았습니다. 3부 떠난 사람들. 어떤 이는 떠났습니다. 상하이, 만주, 미국. 그들은 나라 밖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1920년 상하이의 낡은 건물,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나라는 없었지만 정부는 있었습니다. 황제도 없고 왕족도 없고 귀족도 없는 정부. 그들은 스스로를 공화국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약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승인해주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의원 하나가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돈이 없어서 이번 달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의장은 침착하게 답합니다. 자신도 석 달째 월급을 못 받았다고. 의원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의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린 정부요. 고국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 이름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기고 있단 말이오. 우리마저 포기하면 누가 그들의 정부가 되겠소? 젊은 서기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지금 만든 이 공화국이 진짜가 될 거라고요. 1920년부터 1945년까지 25년 동안 임시정부는 버텼습니다.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우리라는 말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4부 해방. 그리고 혼란. 그리고 1945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제 15살이 된 영수는 라디오 앞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일본이 항복했대요. 어머니는 라디오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방이 된 거니?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이름은 김영수예요. 맞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김영수야.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세, 만세, 조선독립 만세. 36년 만에 자유였습니다. 영수와 어머니도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영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해방됐어요. 우리 자유래요. 이제 저 일본 이름 안 써도 돼요. 저 김영수예요. 할아버지는 영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넌 김영수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울고 웃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6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 연단이 세워졌고 여러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웁시다. 임시정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민의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대립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왜 싸워요? 해방됐는데 다 같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방은 왔지만 독립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눴습니다. 38도선, 미군정, 북쪽은 소련군정. 조선 사람들은 36년 동안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법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정부를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선거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미군정청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총독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일파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친일파를 쓸 수 없다고. 이게 무슨 해방이냐고. 하지만 미군정은 답했습니다. 당장 행정을 돌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날 밤 영수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방됐는데 왜 다들 싸워요? 할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나라 없이 살았단다. 36년 동안 우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 누가 우릴 다스릴지, 어떻게 살지, 모든 걸 일본이 정했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자유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왕이 있으면 쉬워. 왕이 정하면 되니까. 근데 왕이 없으면 국민이 정해야 해. 그게 공화국이란다. 모두가 주인인 나라지.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인이 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란다. 며칠 후 서울역 광장.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돌아왔습니다. 25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환호했고 어떤 이는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했는데? 그래도 나라 위에 싸운 사람들이잖아. 미국이 허락해야 정부가 되는 거 아니야? 영수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자유가 왔잖아요. 자유는 왔지.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있을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울고 웃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없었습니다. 공화국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만주에서, 시베리아에서 그들은 각자 다른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본주의를, 어떤 이는 사회주의를, 어떤 이는 민주주의를, 어떤 이는 민족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찰도, 판사도, 관료도, 기업인도. 해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혼란의 시작, 분열의 시작, 선택의 시작.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왕이 없는 나라, 황제가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유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화 예고. 38도 손이 그어졌답니다. 남과 북이 나뉘었답니다. 단독 정부를 세우자.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화 제1화 해방 그리고 혼돈.